최종 의견 207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혜민 기자고요. 김선재 아나운서, 정현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저 어색한 것 같아요. 2주 만에 만나서 그러니까. 어색한 사이가 됐나요? 네. 그 사이에 저희가 그 골룸 어워드에서 무려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와. 박수 쳐. 그렇죠. 축하드려요. 두 분 정현석 축하드립니다. 변호사님이랑 네, 오늘 김선재 아나운서. 맥이 뚝뚝 끊기네요 오늘. 말 좀 하세요. 아니 저는 지각한 거 티내세요. 자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 골룸 어워드가 일단 뭔지 몰랐고요. 네. 제가 된 후보인지도 몰랐고요. 된지도 몰랐는데 더 중요한 건 아무런 그 상도 부상도 없다 네.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오다가 제 부상을 좀 당했습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 어떤 부상을 이게 당했습니까? 말하면 베스트 케미상 돌려드려야 될 것 같아. 그 약간 저는 타박상 받았습니다. 어디 아, 부딪혔나요? 미치겠다. 좀 반환해야 될 것 같아요. 상 반환해야 될 것 같은데. 반성의 시간을 네, 케미 좀 죄송합니다. 보여주세요. 그 수상 거부해야 될 것 혹시 같아. 본인은 치명상 받으셨나요? 근데 베스트 케미상을 우리가 몇 프로였지? 몰라요. 네, 저 이 베스트 투표율, 팀상이 조금 투표율이- 많이 높았던 것 같아요. 차방가이님이 정리해서 올려주셨는데요. 두 분이 44.1%래요. 와. 어떻게 이렇게? 거의 과반이네요. 네. 우리 둘이 뭐 한 것도 없잖아. 그것이 바로 케미예요. 한 게 그래요? 없지만 아주 자연스럽다. 그렇군요. 야, 오늘 계속 툭툭 끊기는 거 같잖아요. 왜 그렇죠? 그 베스트 케미상을 받고 케미를 잃었어. 네. 그리고 아 근데 진짜로 뭐 안 줘요? 그러니까 제가 적극 건의해 그거 볼게요. 누구한테 얘기하면 돼요? 그 달라는 거는? 저 이주연 국장. 그 만날 때마다 얘기해.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마다 저희 그러니까. 부상 없나요? 뭐 이런 카카오톡 거. 선물이라도 뭐 이렇게 줘야 나 돼. 이거 네. 올해 골룸인 이거 공동 수상이더라고요. 권혜리 기자님이랑 이거 무슨 각종 연말 시상식이 그런 것처럼 근데 이렇게. 제가 이거 확인해 봤더니 두 분이 표가 완전 똑같아요. 아 진짜. 아, 진짜 완전? 네. 그래서 저 이렇게 지인한테 한 명한테만 부탁했어도 아. 내가 1등이야. 제가 정현석 변호사님 투표할 걸. 안 했구나. 했어요. 했어야지. 해서 그 정도야. 내가 투표 안 해서 그런 거 야, 미안해 나도 안 했어요. 투표 안 하셨어요? 아니 왜냐면은 저는 무슨 저는 했어요. 저는 너무 홍보를 안 하길래 네. 우리는 약간 나는 하면 안 되는 아. 출연자는 하면 안 되고 뭔가 아. 나는 그 보도국에서 이렇게 자체 투표를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근데 전체 했거든요. 투표수가 아니 그 물론 이제 주최 측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했다라고는 하는데 전체 투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판을 바꿀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실검 주변을 조작처럼 동원했으면 만에 동원했으면은 그렇지. 그러니까. 맞아. 생각보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네. 이게 전체 표가 지금 127표밖에 안 아 돼요.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어쨌든. 말하면 안 그날 아니 되나요? 그날 했어요. 아, 골룸 그리고 어워즈 때 다 이거- 하던데. 이게 그 댓글에 올라왔어요. 댓글에. 아 올라왔구나. 아 올라왔지. 네. 샤방가이님이 정리해서 주신 거예요. 여하튼 감사합니다. 네. 진짜 투표해 주신 감사합니다. 분들. 저희가 제일 많이 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죠?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인기 있는지 처음 근데 알았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듣는 거야? 상은 2개나 받았는데 방송을 쉬니까 왜 이렇게 안 들어요, 여러분? 시가 우리가? 말랐던데. 아니, 우리 아니, 방송을 청취자잖아. 사람들이요. 아 그러게. 요즘 사연도 안 보내주시고. 아. 네 사연도 왜 안 오는 거야? 약간 매니아층이 있는 건가? 충성도가 높은 거지. 왜냐하면 맞아. 투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한 3, 40표만 해도 1등 아니에요. 127 보면은. 그럼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저변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전문성일까요? 아니면 더 우리가 할수 저열해지면 있을까요? 될까요? 둘 전문성. 중에 하나를 아 선택해야 근데 될 것 같은데. 또 제가 그 모 법조인에게 어저께 들었는데 모 법조인이요? 우리 방송이 약간 이제 그 수준이 있어서 자기가 법조인 아니면 재미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수준이 있다고요? 너무 수준이 누군가요? 높아서 재미가 없는 누구죠? 거예요? 그분 충격적인. 저 자격증 검사해야 될 것 같은데. 누굽니까? 네. 유사법조인 아닌가요? 유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사법조인은 맞아요. 뭐야? 아니 그러니까 유사법조인 뭡니까 이게? 자매법조인 이런 모르겠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그 민식이법 이런 건 관심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나머지는 아 너무 수준이 높다라는 얘기도 그랬어요? 해서 없는데. 헷갈리더라고요. 드립 수준 그래요? 아니었나요? 아 그럴 리가 수준이 없는데. 근데 이건 법이라는 아닌 것 분야 같은데. 자체가 조금 그 진입 장벽이 높은 감이 있어요. 여튼간에 막 법조문이 엄청 많고 말도 어렵고 저희가 많이 낮춰놨죠. 없다시피 저희 거 한데 듣는 사람 법이 네. 진입장벽 안 느껴질 걸요. 문턱을 거의 없앴다고 보면 되지 그렇죠. 않나요? 네. 막 드나들어요 그냥. 그렇죠. 예.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뭔가 좀 변화를 주고 싶은데 그 의견을 좀 청취자들한테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라도 보내주세요. 네, 그거라도 좀 사연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 안 되지. 거죠.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사연 보내줄 건지. 네, 잠깐만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냐는 얘기를 지금 너무 많이 했어요. 한 몇 달 사이에. 근데 변한 게 그러니까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게 결국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계속 뭐 어떻게 하느냐. 하나 이제 변한 게 있죠. 됐남. 어떤 거? 요거 하나 좀 획기적으로 들어온 거고. 우리 그리고 오늘 그것도 할 바뀐 게 없어요, 거잖아요. 사실. 어떤 거? 녹음 로고송. 로고송 로고송 녹음할 하지. 거예요. 로고송. 로고송 어떻게 기대해 녹음하냐. 주세요. 곧 들으실 요즘-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 고맙습니다. 이거 누가 산 거예요? 김선욱 변호사님이. 고마워요. 네. 저한테는 또 캐. 저희가 그러면 샤방가이님 빼고 그 뒤에 네네. 댓글부터 좀 읽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되게 익숙한 아이디가 많이 보이네. 음. 아린 영사님 다뤄주셨습니다. 정현석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미국 프로그램이 영어다. The Moment of Truth인 것 같아요.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와요. 질문 수위가 어마어마하지만 가족과 친구를 잃고 인간 쓰레기가 되면서 모든 질문을 통과하면 상금이 5억. 와우.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했더라고요. 아, 김구라 씨가 진행하는 식으로 잠깐 진짜? 하다가 네. 망한 것 같아요. 뭐. 상금이 좀 작았습니까? 네? 상금이 작아서 망한 그거보다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수위는? 우리나라에서 뭐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뭐 그런 적 음,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니까 지금 음. 아내가 앞에서 보고 있는데 아. 결혼한 이후에 뭐 그런 적 있습니까? 이런 거 그쵸. 물어보니까 진행될 수가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5억이 문제야? 여보 5억인 거 지금 본인 5억이 문제인 것 문제야? 같은데. 50년의 세월이 달렸는데? 그러니까. 그쵸. 이미 망가진 가족들은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망가지면 되는구나. 돈을 나눠 갖자. 그렇죠. 음. 뽀빠이 하자. 이런 거 쓰면 안 되지. 하겠습니다. 네. 블루 YHG님이 다루셨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만났지만 몰랐던 것처럼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그 얘기하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여자들을 속이고 만난 그 유부남? 아, 그분 여자들이 아. 유부남인 걸 네. 속이고 성관계를 한 맞아요. 근데 여자들이 처음부터 알고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지만 난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라는 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역으로 네. 뭐 그럴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걸 대비해서 사전에 좀 근데 이렇게 그랬다면 소제기까지는 안 하고 돈은 뜯어낼 수 있을 것 돈을 같아요. 공갈을 하겠죠. 네. 그까지 안 가도 너 아내한테 알릴게 이러면서. 맞아요. 네. 맞아. 그리고 소지기까지 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네. 있다면. 네. 그다면 그 다음에 했습니다. 네. 이런 거 참 어려워요. GOGM님이 다루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스텝. 스텝 잭잭. 잭잭스. 이게 이렇게 있는 혹시 거예요. 누구죠? 이거 이게 임다 제가 방송에서 맞아요. 얘기했나요? 네. 임다 본다고. 음. 그 사람 맨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홍 PD가 보여줬어요. 임다 뭐 이렇게 하고 아니 하는 거 있어요. 스텝 잭잭 그거 이거 하고 이제 하던데? 이어서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 사람 홍보를 왜 해준 거죠 우리가? 야 이런 댓글은 가져오지 마. 스텝. 우리보다 잭잭스. 유명한 우리보다 유명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죠. 우리의 존재를 모를 거야. 우리가 홍보해주는지도 모를 거야. 그렇지. 네. 이건 또 고무적인 댓글인데요. 음. 댓글보다 돈이 중요한데 세르자님이 다루셨습니다. 최종 의견 206회 유튜버들의 거침없는 막말 폭로에 대해서 만 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와. 빰빠밤빰빠밤빰빰빰빰. Congratulation. Congratulation. 와. 이거 10,000원이면 10,000원 준 건가요? 만 캐시 10,000원인가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저희 엄마도 여기에 10,000원을 후원하지 않는데 나 그러세요? 어머니가 하셨다고. 아니 않는데 정말 저희 감사합니다. 다 뭐 해주면 우리 엄마하고 다 그런 거 아니야. 저희 엄마 그러지 않아요. 우리 청취자 있어. 아유, 우리 엄마 그런 다행이네요. 스타일 아니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 아내는 얼마 전에 아직도 하냐고 물어보던데 어쨌든 아직도 하냐고? 네, 만 캐시. 그러니까 이 방송에 하냐고 너가 하냐고. 둘 다 아직도 같은 의미죠. 그렇죠. 예, 하고 있냐고 한다고 그랬죠. 예, 설의 드록바님이 다루셨습니다. 설의 알겠어요. 최종 의견 한동안 안 듣다가 혹시 끝난 건 아닐까 궁금해서 들어봤는데 아내분 아니에요? 설의 마을에 드록바? 저희 아내 설의 말에 안 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정현석 변호사의 입담은 여전하네요. 살인 기계분 떠나시고 더 얌전하신 분이 오셔서 이제 정 변호사님 없으면 그냥 법률 방송 되겠네요. 유유. 사실 팟빵으로 안 들어도 유튜브로 검색해서 틀어놓고 보는데 조회수가 몇백 회.
동네 부동산 아저씨 편집도 안 하고 올린 채널도 몇 천에 나오는데 아무튼 다시 예전처럼 꾸준하게 너무 팩폭하는 거 아니세요? 동네 부동산 아저씨 편집도 안 하고 올린 채널 아니, 한번 왜? 알려주시면 근데 저희가 동네 한번- 부동산 네. 아저씨는 도움이 돼 그 정보가. 그렇죠. 우리 정보 도움 안 돼? 우리 정보는 최소한 돈 야. 버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너 그런 생각으로 아니 방송했냐? 도움이 돼. 도움이 정신적으로 되는데 동네 부동산 아저씨가 가진 정보가 훨씬 이 자본주의 정신적으로 사회- 도움이 되긴 하네요. 근데. 다음 난 주에 잘 저희가 모르겠어요. 자본주의 게스트로 사회에서. 동네 부동산 아저씨를 좀 모시죠. 이쪽 매물은 얼마나 나왔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 얼마 받으세요? 이런 거. 그거 막 서울시랑 뭐 수도권 지도 이렇게 오고 동그라미 그리면서 하는 그런 거 말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 서울시장 박원순. 어디가 요즘 핫하고 막 이런 거 아니야? 그런 방송. 잠깐만 서울시장 나 박원순 지금 박원순 시장 성대모사했는데 목소리로 우리 인턴 PD 혼자 웃었어요. 그 목소리로 네. 부동산 이거 찝어주면 되게 웃길 것 같아. 안녕하세요. 이번 매물은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 이거 안 똑같네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난 유튜브 너무 많이 안 봐서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저 왜요? 항상 이러고 방송하잖아요. 저 얼굴 나가는 거 정말 극혐인 것 같아요. 안 좋아해요. 그 요즘 얼굴도 극혐이고요. 근데 저희가 최근 왜? 것만 아닌데 최근 것만 한 400회 나왔지 그 전 건 다 1000회가 넘었어요. 그래요? 네. 안 그랬으면 좋겠어. 1600 너 처음 나오셨을 때요. 아니 최근에 아니, 삼바. 너 처음 삼바 나오셨을 엄청 때도 천에 넘지 아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산발은 전문성이 있었잖아요. 제가 보기엔 삼바는 삼성 직원들이 들은 거. 아 아 그래요? 삼성 직원만 한 몇천 명. 야 우리 그런 거 하자. 그런 거. 다음에 현대차 뭐 이런 거 합시다. 현대차요? 기업 현대 대기업 직원들이 대기업 하더라고. 중심으로. 아 그런 식으로 가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방송에. 현대 할까요? 그러니까 좀 주로 어그로 끄는 방송이 되겠네요. 그렇죠. 왜 그리고 제목 삼바를 명예훼손도 웃기다, 걸리고. 이거예요. 현대차에서 삼바 되게 땡땡하면 큰일 난다. 이런 거. 아 야, 땡땡하면 너무 좋아하더라 제목. 아 네. 맨날 그거 땡땡 하면 누가 달아요. 그거 하면 진짜 조회수가 확 올라가요. 오늘은 달지 마요. 그렇게. 네네. 오늘은요. 이번엔 바꿀게요. 좀 방송이 좀 부담스러워요. 오늘 별 다는 거 아니야? 땡땡 대신에 주의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공수처 땡땡땡은 몰랐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좀 하지 마. 이거 그렇구나. 아, 설마 되게 공수처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공수처 뒤태를 보니 헉. 디테일이 그거 되게 유명한 거 아니에요? 숨 막히는 공수처의 뒤태. 그거 알고 보니 알고 보니 헉. 그 아땡땡 그거 아니에요? 거기서 뭐 유명한 어느 기자가 맨날 아땡땡이 쓰는 뭐지? 문구인데, 뭐. 그러니까 어느 일간진 언론사. 언론사인데 그 바로 시작한 문구가 일간지는 뭐지?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퍼졌어. 아시아경제. 맞아. 숨 막히는 뭐 디테일 뭐 해가지고 그걸로 검색해 본 사람들 있잖아. 숨 막히는 네, 뒤태. 그렇죠. 아, 아이디어를 그 사람 얻으셨네. 약간 호흡 장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호흡장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숨 막힌다고. 아니 죄송합니다. 근데 디테일 그만합시다. 네. 아 그래서 제가 유튜브 댓글도 갖고 왔는데요. 그 밑에 짧은데 같은 분이 2개 달아주셨는데요. 그거 같은 분이 두 개. 야 너무 없어 보여. 차라리 악플 가져오라니까. 우리 악플 많아. 전문성 없다고. 같은 분이 두 번 다다고 얘기하지 마. 진짜 없어 보인다. 읽어보세요. 같은 분인데. 이분 한 1000개씩만 후원하죠. 우리가. 뭐라고 써 있는데요. 이분은 이름이 거의 나와 있네. 그러네. 읽어볼까요? 강정식 씨 아니에요? 강정식. 강준식? 준 같은데. 네, 뭐. 강준수. 강준수, 강준석, 강준식 뭐 모르겠어. 어쨌든 누가 달아주셨는데 6일 전 왠지 유튜브 조회수에 더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 여기서 들어야겠어요. 크크크. 네. 또 하나. 외국에 악플이 적다는 건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네이버 다음 같이 전 국민이 다 같이 보는 게시판이 적어서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죠. 외국 유튜브에 우리가 저번에- 악플이 적나요? 명예훼손 아, 맞아. 적다고 얘기했었어. 우리가 좀 악플이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악플이 아. 많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죠. 그냥 넘어가네요. 제가 정확히 확인이 안 되네요. 근데 이분-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에는 댓글이 없어요. 댓글 달 수 있는 곳이. 음. 음. 그렇지. 외국에는 네. 이분 그런 네. 사이트가 없다는 외국 거지. 네. 일배 뭐 이런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미국 일배.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댓글의 내용을 떠나서 계속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시고 내용도 조회수 좋은 것 올려주세요. 같아요. 확인이 안 되지만.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갈 건데요. 자, 다음 코너는 청취자 사연과 질문 난 또- 코너입니다.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요. 다음 아, 이거 코너로 필요하다 그래서. 넘어갈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먼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나 그런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되게 뭐 다시 할까요? 죄송한 것처럼 얘기해. 다시 할까? 네. 싫어 다 살려. 다시 하세요. 네. 네. 청취자들의 사연과 질문 코너로 넘어갑니다.
사실 요즘은 뜸한 애청자입니다. 친구들과 이사 관련 얘기 중 이 사례들 최종 의견에서 들었었는데 하는 생각에 에피소드를 찾았으나 제목으론 찾지 못해 댓글 남깁니다. 궁금한 점은 이사 나가는 사람이 이사 나가는 집 청소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업체분들이 신발을 신고 작업해서 바닥이 더러워졌는데요. 빗자루로는 해주셨는데 살던 때와 같이 깨끗해질 수는 없잖아요. 청소를 요구하는 집주인 타당한가요? 이사한 업체 당신들이 당신 신발로 밟은 바닥이니 다 닦고 새 집 이삿짐 나르러 오세요 하는 분들도 있을까요? 네. 일단은 원칙적으로 뭐 하나씩 답해야 돼? 너 조용히 있으니까 답해야 될 것 같잖아. 그 임차인이 이제 판례 같은 데 보면은 그 원상회 보호무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이상하게 막 뭐 설치하고 그런 거나 떼가는 거지 청소하고 그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목적물이 이렇게 좀 소모되거나 그런 수준에서는 그것이 임차인의 비용으로 뭐 되돌려야 되고 그런 건 없다. 그런 의무 없다는 판례가 있어서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하면 되죠. 근데 요즘엔 다 계약서에 명시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거죠. 네. 그 질문 뒤에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닌가? 그래요? 몰라. 네. 몰라. 두 번째는요. 전출 나간 전세 세입자가 세면대 개폐구 파손, 벽 코너에 생긴 곰팡이 등에 대해서 수리할 의무가 있을까요? 이건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벽 코너에 곰팡이까지는 전혀 할 의미가 없고요. 그래요? 곰팡이를 내가 키운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많이 자랐네. 막 먹이 먹어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물을 주면 되겠죠. 내 얼굴에 난 곰팡이는 어떡하나요? 자, 어쨌든 그거는 필요가 없는데 세입자가 세면대 개폐구를 파손시켰다. 이게 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쓰던 사람 잘못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좀 고쳐줘야 되고 그 외에는 자연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낡아서 이렇게 된 건 오히려 집주인 임대인이 다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일부러 부신 거나 이런 거 모르겠는데 자연스러운 그치. 마모나 네. 사용으로 인한 그냥 단순 고장 같은 경우는 원래 네. 집주인이 원래 세입자를 해줬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해줄 필요 없는 것 같다고. 맞습니다. 곰팡이도 정 변호사님 말씀처럼 키운 게 아니니까. 저는 얼마 전에 집에 그 갑자기 그 거북이 무슨 두꺼비지? 그게 두꺼비 집은 잠깐만요. 거북이 집이요. 거북이 집은 와 거기 덮개가 등껍질에 이렇게 거북이 등껍질처럼 돼 있나요? 거북이 기억이 안 나. 근데 왜 두꺼비 집은 왜 두꺼비 집입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내려가면서 네. 퓨즈? 그게 끊겼어요. 이거를 퓨즈 아는 게 신기하네요. 거북이 집인데. 자, 그래서 네. 근데 얘기하세요. 그게 이제 끊겼는데 관리실에서 이거 비용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그 복구하려면 퓨즈를 새 거를 넣으려면 교체. 네, 교체를 해야 된대. 뭐를 직접 할 수 있는데 그냥 사면은 그래요? 몇백 원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집주인에게 비용 청구할 수 얼마인데?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몇만 원? 공동 몇만 아파트 이런 경우에는 오피스텔. 네. 앞에 규약에서 그렇게 하는 거를 같이 비용을 내서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청구를 하는 것 같고. 근데 원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세입자가 아니라 네. 집주인이 다 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수선 의무가 있고 심지어 우리가 급하니까 돈 들여서 고쳤을 때는 고친 비용을 바로 임대인에게 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가나 주택이나 좀 내가 좋게 만들었어. 문이 뭐 그냥 문이었는데 내가 자동문을 만든 경우도 이 건물의 객관적 가치,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적 용도를 위한 게 아니라면은 들어간 비용이랑 가치가 올라간 비용 중에 더 낮은 거라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건 임대차 끝났을 때 받을 수 있고 수리비는 바로 그날 받을 수 있고요. 아 그래요? 근데 퓨즈 녹은 거는 네. 일시적인 과전료 때문인데 네. 그거를 왜 세입자가 내야 되지? 혹시 뭐 전열기구 엄청 많이 꽂았나요 그 당시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거의 똑같이 산 거 아니에요? 계속? 똑같이 그냥 뭐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그거는 집주인이 물어주는 게 맞는데 그 세입자가 하실 필요 없는데. 단인데 아주 일상적으로 정말 사소한 것 같은 경우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또 네. 세입자가 그냥 부담해야 된다는 그쵸. 판례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퓨즈는 사실 뭐 그거는 뭐 집주인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건물자가 전출 나간 전세 세입자에게 청소비 명목으로 5만 원을 제하고 전세금을 돌려준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아니고요. 이래도 되나요? 결혼 전 자취 시절 이사는 제 차로 짐을 옮기는 수준이었는데 결혼한 이유는 가구 가전도 많아서 큰 이사 처음 경험해 보네요. 이삿짐 업체분들이 일을 안 하신 건 아니지만 내 돈 내고 내가 이런 기분은 제가 호구라서 그런 걸까요? 예, 호구신 것 같고요. 아니 농담입니다. 호구는 아니실 호구 아니고 거예요. 흑우. 요즘에 흑우 많이 씁니다. 흑우요? 호구를 순화해서 그냥 흑우. 흑우요? 검은 소. 더 기분 나쁜데 뭔가. 더 기분 나빠.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말해서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통상적인 게 아니고요. 네. 계약서에 명시됐다면은 뭐 청소비를 줄 수 있지만 뭘 청소비를 제거해요. 자기가 청소해야지 집주인이. 뭐라 하세요. 최종 의견에서 그랬다고. 그게 뭔데? 변호사가 그랬다고 하세요. 네네. 아 그래요. 최종 의견에서 그랬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네. 주인이 알까봐 더 겁나네요. 어쨌든 네. 네. 자 다음 사연 넘어가시죠. 명확하네요. 없어요 이제. 없습니까? 예, 예. 그럼 그 다음 사연이요. 메일 주소 읽어주세요. 네. 저희 빨리 만들어 아무거나. 최종 의견 메일 주소는요. final final @ co final sbs.co.kr입니다. 너 뭐라 그랬는데? 몰라. 골뱅이가 좀 늦게 골뱅이 나왔죠. 점 이랬어요. 맞죠? 맞아요. 골뱅이 점 골뱅이 이랬어요. SBS가 빼고. 넘어왔어. 유동골뱅이 아내 사랑 하나 추가요. 네. 메일 보내주세요. 네. 우리가 한 2주 정도 한 주 쉬면은 되게 메일이 되게 많이 쌓이겠지라고 맞아요. 기대했었죠. 네. 안 하니까 더 안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아 그런가 봐요. 방송을 한 주 쉬었더니. 전화기 네. 집에 두고 왔는데 부재중 전화 한 통도 없는 거랑 비슷한 느낌. 슬프다. 나 야,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뭐 이런 거 이유가 있잖아. 너무 슬퍼졌잖아. 네. 아니면 지금은 찬성 그 많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봐도 돼요? 이거 세입자 네, 관련해서. 안 네. 돼요, 안 돼요. 아, 네, 넘어가요. 아니 네. 말씀하세요. 아, 예, 예. 네. 아니 뭐냐면 저희 집 약간 오래돼서 제가 그 인테리어를 바꾸려고 요즘에 그거 있어 필름지 그거로 필름지. 그 붙박이 장 밖에다가 붙여놨어요. 그쵸. 그리고 보일러실 문에도 붙여놨어요. 그리고 화장실 안에도 요즘에 타일 스티커를 팔아요. 그래서 그걸로 쫙 붙여놨어요. 아 색깔 붙이면 약간 타일 같은 느낌이 네, 있는. 네, 음. 거의 아 타일. 혼자 사는 곳이죠. 네 세입자로. 맞아요. 아, 네.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상한 짓 하지. 네. 가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데. 이거를 나중에 나갈 때 주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떼고 나가라고 하면 제가 떼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떼는 게 그래요? 맞는. 얼마나 부착되는 거지 그게 정도가 떼면 막 좀 들어지나? 그거 떼려면 엄청 힘들어요. 그게 필름 걱정이에요. 붙이면. 떼는 게 힘든 거구나. 떼는 게 힘들어. 근데 제가 붙이는 볼 건 때 되게 간단한데. 디자인상으로 되게 이쁘거든요. 마음에 들어서 너는 이제 집주인과의 디자인 그쵸. 취향이 그렇지, 어떤 바로 그거죠. 판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정답은 여기서는 집주인의 취향이죠. 이걸 유익비라 볼 수 있을까요?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주장하려면 제가 볼 때는 전혀 무가치한 것 같은데. 뭔지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치가 올라간다는 게 어. 집값이 올라가야 되는 정도잖아요. 근데 이거 스티커 붙였다고 집값 올라가면 아니지 세입자가 더 잘 들어올 수 이게 있으면 어떻게 유익- 바꿨냐면 이- 그 에메랄드색 아세요? 예전에 많이 쓰던 뭔지 에메랄드 알겠다. 영원한 에메랄드. 에메랄드 어. 색이었는데 제가 짙은 무광에 그 네이비색으로 다 바꿨어요. 시크하네. 근데 옷 좋네. 입으신 거 보면 좀 어. 디자인 감각은 있는 것 같긴 해요. 다행이다. 저는 그러니까 괜찮을 것 그 같은데. 집주인이 좀 디자인 감각이 있으면 네. 좋아할 것 같고 좀 꽝이면은 그냥 원상에 해달라고 그러네. 할것 그래요. 그거 네. 앞으로는 힘들어. 집주인 취향에 맞추세요. 아 네. 그게 해결책입니다. 그러는 걸로. 네. 그저 사진 찍어서 이따 한번 톡에 올려봐요. 아 네. 보고 싶어서. 집에 가서 음. 올릴게요. 예쁜 톤으로 좀 나오게. 아니 찍어서. 근데 또 궁금하네. 들어오는 세입자도 어차피 거의 1인 가구일 거고 음. 오피스텔이면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하면 집주인도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집 그러네. 보러 온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네. 음.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러게. 네. 음. 제가 사진 찍어 올릴게요. 네, 저희가 보고 다음 주에 공개할게요. 저희 평가. 뭡니까? 이게? 에메랄드는 개뿔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저희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대- 다음 코너는 화제의 판결입니다. 지금 네 이러지 않았어요? 네, 네. that's no no.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워놓고 가버려서 다른 차 통행에 방해가 될까봐 이동시켰다면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A 씨는 지난 6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창원의 한 시장 출구에서 도로 가장자리까지 2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5%였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출입구에 세워두고 그냥 가버려서 다른 차 통행에 방해가 될까봐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법원은 A 씨의 음주운전 행위가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창원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원래 50cm 정도만 운행해도 음주운전 되려면 되거든요. 네. 제일 약했던 게 한 30cm인가 그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사실 되려면 충분히 되는데 이건 예외를 인정한 거죠. 시장 입출구라 가지고 그걸 안 옮기면 차량 통행이 안 돼서 옮기고 또 실제로 차량이 한두 대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그런 정황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사실은 긴급 피난이 되게 위급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건데 여기가 막혔다고 큰 일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또 이 사람이 뭐 혈중 알코올 농도는 높긴 했는데 2m 정도 운행했다고 또 그렇게 대충 비교 형량을 해본 거죠. 이 사람의 잘못 정도와 또 거길 막고 있으면 또 개욕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판결인데 이제 뒷이야기가 궁금한 건 네. 왜 여기다 이렇게 세우고 갔을까?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왜 걸렸을까? 맞아요. 2m 잠깐 옮긴 거 가지고 제가 단속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아닌데 자 그거에 네. 대해서는 우리 김선욱 변호사가 현장 취재에 나가 있죠. 자 현장에 나가 있는 김선욱 변호사 필시 제가 보기에는 받아줘. 아, 네, 네, 네. 예, 김선욱입니다. 그래. 경남 아니야, 아니야. 시장입니다. 안 예, 받아주셔도 경남 돼. 창원에 아니 안 받아준 게 더 웃긴 것 같아. 예, 미안해. 예, 좋은 선택이었는데 네가. 네. 요거는 그거지 뭐 그냥 대리운전 기사랑 싸운 거죠. 그렇죠. 싸워서 내리고 대리운전 기사가 저쪽 멀리서 모퉁이에서 지켜보다가 운전기사 그러니까 그 차 주인이 운전대를 네. 잡고 이동하는 거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다음에 신고를 한 거죠. 그랬죠. 그럼 바로 그러면 경찰이 오고 나서 단속되고. 역시 차변. 네. 아니 근데 이게 되게 많아요, 진짜. 왜 이게 음주를 하신 분들이 인사불성 되는 경우가 가끔 많잖아요. 그래서 좀 그래서 재수없게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대리기사한테는 재수없게 나올 화나게.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자기가 싸웠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싸우고 집에 운전해서 왔는데 자기가 어떻게 운전해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 진짜 인사불성이네. 진짜로. 진짜 무섭다. 그래서 대리기사를 이 얘기인가요 혹시? 아니야 내 얘기 아니고 사건 얘기. 네네네. 실제 사건에 했던 네. 얘기인데 그래서 대리기사를 불러주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불러주고 나면은 꼭 그 대리기사한테 주변 사람이 당부를 해야 돼. 얘가 좀 약간 술 먹으면 좀 꼬라가지고 막 2만 원 줄 거 15,000원 주겠다고 뭐 꼬장 부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 아니면 그래서 그냥 부탁한 사람이 돈을 미리 주거나 이래야지 실제로 이런 다툼이 되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좀 약간 말이 과하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하다 술 먹은 보니까. 사람 케어하는 거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플을 깔아서 어플로 그냥 바로 자동 결제하게 해놔야 위치도 돼요. 다 나오고. 그렇게. 아예 그게 제일 낫겠네.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되게 많아요. 이게 이 이런 사람이 문제가. 잘못해서 네. 대리기사가 나쁜 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맞아요. 너무 그건 잘못해가지고 모르죠. 그건 너무 몰라요. 화가 나서 대리기사가 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예, 뭐그 가능성은 알 수가 없죠. 양쪽이 있지만 예. 조심해야 됩니다. 네. 술 먹으면 그냥 차 안 가져가면 돼 집에 음. 차 두고 가거나 그냥 술 먹는 날에 차 안 가져가면 되는데 아니, 그리고 술을 적당히 마시면 안 될까요? 적당히가 진짜 어려워요.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지. 어렵지 않으세요? 저는 진짜 술을 어렵네요. 내가 지금 5년 동안 취한 게 얘가 사진 찍은 거 최종원 교수. 전 진짜 술을 바닥에 안 누워 먹어요. 있는 거. 아 그래요? 술을 그 사진 보여드릴까요? 진짜 네. 용 사진 보여주세요. 예. 그만해 지금 이것들. 찾아야지. 너 새로운 사람들 올 때마다 야 하지 마. 지금 찾아야지. 하지 마. 저기 뭐야. 저는 진짜 술을 안 먹어서 진짜 항상 욕 먹어요. 한 잔 가지고 이렇게 절대 취하는 걸 별로 안 저희 좋아해가지고. 다음 회식 때도 그러실 거예요? 김혜민 기자가 노원의 하는 거 압박이 봐서 제가 직장 상사 같은 아직도- 느낌이다. 아직도 위스키 그걸 고이 모셔놨어요. 아, 제가 그- 들고 오기로 아, 한 그 그 위스키. 병을 아직 안 땄어요. 다른 거 땄어요. 그 위스키 그거 끝나고 위스키 날짜 이름이 잡아내. 그 말포이죠. 발베니. 아, 네 죄송합니다. 말포이는- 닥쳐 말포이. 말포이. 이거 하려고 했지. 네. 이거 하려고 말포이 해리포터에 꺼냈어. 나오는 거. 알았어. 난 지금. 슬리데린. 모르지 않았어. 너는 그리핀돌. 뭐지? 일단은 청취자 중에 이거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케미 좋은 해리포터. 아나운서가 좀 이게 케미 더럽게 저희는- 안 맞는 거 같아요. 아니 저희 이제 깨달은 바가 있는데 무케미가 케미예요 우리는. 네. 그죠? 그러니까 뭐 케미 맞추려고 하면 더 아니 안 이거지. 그러니까 나는 견디잖아. 야, 이 드립을. 예. 웃지 아. 않고 이 드립을 견디는 견뎌내는 것이 건. 케미예요. 아, 네. 그래요? 견디는구나. 보세요. 그 부부 사이에도 제가 결혼 안 해봤지만 음. 고치려고 하고 잔소리하고 막 서로 막 질척거리 이런 것보다는 결국에는 지금 우리를 견디는 부부가 부부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상당히 게 불쾌하네요. 훨씬 더 좋은 케미라는 거죠. 네. 네. 한번 쳐줘요. 케미. 진짜 어색하다. 손을 왜 다쳤어요, 근데? 야, 어떻게 알았어요? 손 다쳤네. 여기 다치지 않았어요? 보면 아래 피멍 들었어요. 왜 그렇지? 너무 빠르게 움직이다가 어제 밤에 왔다 갔다 어? 그러다가. 빠르게 다친 운전대를 너무 거 세게 알아주니까 지었나요? 고맙다. 이래서 우리가 케미상이구나. 빨리 다음 거 네. 읽을게요. 왜 다쳤지? 궁금한데. 교내 학과별 축구 대회에 출전한 대학생이 경기 중 상대 선수의 옷을 잡아당겨서 다치게 했을 때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한다면 얼만큼 해야 할까요? 정답. 옷이 벗어졌으면 모욕죄요. 죄송합니다. A씨는 2017년 한 대학교에서 개최된 학과별 축구대회에 참가했다가 경기 중 상대편 선수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상대 선수는 넘어지면서 허리를 땅에 부딪혀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요. 대학교와 영업 배상 책임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KB손해보험은 피해 선수에게 보험금 3,800여만 원을 지급한 뒤에 이 옷을 잡아당기는 게 축구 경기 규칙 위반이고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에서도 벗어난 것으로 상대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A씨와 A씨의 보험사인 메리츠 화재를 상대로 과실 비율의 80%에 해당하는 3,1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은 이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런 건 다 보험회사끼리의 싸움이네요. 학교에서 들은 자세히 안 봤어요. 대학교에서 들은 보험회사에서 이걸 학교 내의 경기라서 이걸 배상해 줬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잘못한 사람한테 구상을 하거든요. 항상 그죠? 그래서 이제 옷을 다 받아당긴 사람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또 그 사람도 보험을 가입한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뭐 일상 손해배상보험 이런 것 같은데. 일상배상 책임. 일상배상 책임 그렇죠. 예. 근데 그 옷을 잡아당긴 사람이 잘못이 특별히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서 운동 경기를 하자 보면은 이 정도 옷을 당기는 축구 경기에서 그 정도 일어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큰 과실은 아니다. 근데 흉추 뭐 골절? 앞발 이게 얼만큼 다친 그러니까. 거예요? 허리뼈 부러지고. 그러니까 그래요? 금액 계산하면 알겠죠, 그죠? 아. 3,100만 원이니까 아유 이거 좀 근데 당한 사람은 되게 억울하겠다. 당한 사람은 사실 보험회사가 해주죠. 해주는데 이제 저쪽을 가해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어요. 이제 운동 경기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일, 불행한 사고 이런 정도는 뭐 권투도 마찬가지죠. 사람 서로 때리기로 해서 약속하고 그렇게 한 부분이라. 근데 이제 일반적인 운동 경기에서 하는 걸 넘어선 수준의 반칙, 이례적인 뭐 옷 당기는 건 사실 반칙엔 들어가죠, 그죠? 축구에서. 근데 뭐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심판이 안 보면 손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티셔츠 이렇게 막 잡고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축덕숙덕 나와주세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저도 대학교 때 이제 이런 축구 대회 열리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 다친 애들 많아요. 근데 이렇게 보험사에서 돈을 청구해서 받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다 자기 돈으로 치료받았거든요. 제대로 가입 잘 돼 있었던 거죠. 학교 행사에서 나오는 사고에 대해서 네. 대학교가 이게 가입이 돼 있는 바람에 그리고 크게 다쳤나 봐. 그죠? 그치, 기본적으로. 많이 다쳤고, 다치기도 많이 다쳤으니까. 그러네요. 신기하네요. 대학생분들이 알면 좋은 정보 아닌가요? 네. 우리가 이렇게 유익하다고요. 네. 이 정보가 뭐 축구할 때 옷을 잡아 당겨도 아니, 된다는 보험금 거예요? 나중에 아니, 다니시면 보험금을 학교에 청구해서 받을 수 그렇군요. 있다. 학교에 말하면. 바보 같죠, 저 이렇게. 잠 깨셨죠? 네. 네. 저희 집에 그 스티커 좀 붙여주세요. 그거 붙이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쉬운 붙이기도 게 아니에요. 힘들고 떼기도 힘들군요. 네, 맞아요. 그거 그런 거 아니에요? 마치 휴대폰에 이거 붙이는 것처럼 잘못하면 거기 안에 막 바람 들어가고 틈새 생기고 맞아요. 그래서 그거 잘 어려워요. 밀어줘야 진짜? 돼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벽지랑 밀어주고. 똑같네요. 맞아요. 도배하는 근데 거. 요즘에는 그게 그 DIY라고 자기가 직접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서 붙이기 쉬운 필름지가 막 개발되고 있어요. 그럼 본인은 어렵던 시절부터 했었던 아니요. 건 아니고 쉬워졌고요. 쉬운데도 불구하고 기포가 생기면 계속 다 진짜 밀어주고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고 싶네. 보여드릴게요. 네. 그 사진이랑 그 벽지 사진이랑 정 변호사님 바닥에 자는 사진이랑 교환해요. 좋아요. 네. 저도 에메랄드빛인가요? 얼굴이. 거의 그런 거. 네네. 그런 거. 옷을 그때 그런 거 입었어요. 약간 하늘색. 근데 그게 개 싫은 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찍는데 배가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번 보자. 진짜 최악이야. 그리고 배가 신발 맨살이 구두도 들어왔나요? 그때 엄청 키높이 신고 다닐 때라 키높이요? 키높이도 몇 막 년도예요, 발목이 그게? 여기인데 막 하여튼 모든 안 좋은 건 다 보이는 그런 사진이야. 아니 몇 년도야 그게? 근데 난 진짜 웃긴 게 그게 몇 년도냐고 물어볼 정도로 수년 전 걸 넌 왜 가지고 다니니? 클라우드에 이거를? 있나 본데. 다 있어요. 클라우드에 얘는 있죠. 이게 카톡은 뭐 대화 안 하고 다 지운다? 근데 사진은 다 가지고 있고. 카톡을 지워요? 저는 다 나가요. 아, 그 문자랑 중간에 개인 톡은 다. 단톡은 단톡은 있죠. 본인 정보에 그렇게 예민한 사람이 왜 남의 정보? 아니 그거는 약간 당장 내 핸드폰을 주웠을 때 유출되는 게 싫어서 누군가가 저도 유출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로그아웃 해놓을게요. 찾아야지. 진짜 로그아웃 해놔야겠네요. 그죠? 네.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방송이 되게 아니 오늘 처지죠? 어려운 주제라 그래요. 맞다. 갑자기 카톡 얘기하니까 네. 제 고등학교 친구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누가 카톡 그 대화 분석기 있는 거 아세요? 어플? 들어는 봤는데. 그러니까 카톡 대화에 이제 누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고 얼마나 어떤 많은 이제 단어를 많이 썼는지. 단어 썼는지 네. 이거 데이터 분석기가 같은 거네. 있더라고. 맞아. 그래서 제가 31명 있는 제 고등학교 친구 카톡방에서 제가 1등했어요. 뭘로요? 예? 그냥 말을 제일 제일 말 많이 많은 했다. 걸로. 무슨 단어를 썼는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 제일 많은 단어는 뭐였냐면은 점점이었어요. 여운이 많으시네. 여운을 그러니까 다들 써봐요. 여운이 많은 사람들이라서 점점이 제일 1등이었고 두 번째가 앗이었나? 앗이었나 하여튼 그런. 이따 그 어플 좀 알려주세요. 네, 하여튼. 너무 어른 제스처다.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타인이 그러니까 방에서 안 나가면은 내가 했던 말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다른 사람이
자기 핸드폰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이 그게 내가 자기가 안 나갔으면 본인이 안 나갔으면 내가 그 대화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되게 사실 무서운 거지. 그러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내가 한 말이긴 한데 네. 그게 다 남아 있고 주워 담는다는 다시 네. 회고된다는 게 좀 그렇죠, 싫겠네. 그렇죠. 무서운 거죠. 우리 방에서 해봐야겠다.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한 게 제일 무서웠어요. 이상입니다. 이따가 어플 좀 알려주세요. 어떤 알겠습니다. 네.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어요. 자, 저희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네, 오늘의 집중 탐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좀 어려운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어려워. 네, 무겁고 어렵고 하고 싶다. 공부 열심히 하셨죠? 이건 전문성이 정말 네. 힘드네. 어쨌든. 주변에 의견을 좀 물어보기도 하고 했어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소개하는 수준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문제점 뭐 이런 게 문제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여튼간에 지금 있는 게 아니어서 네. 우리는 법률 팟캐스트니까요. 네, 그렇죠. 주제가 뭔지 아직 설명을 안 했어요. 공수처. 있을 거야. 아무로 안 네가 했겠지. 설마 공수처 자체를 땡땡땡으로 하려고? 땡땡땡 설치되면 이제 이런 일 생긴다. 네, 공수처법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빠르면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공수처법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96년에 참여연대에서 처음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포함해서 부패 방지 법안을 입법 청원을 합니다. 그래서 2002년에 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최근에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이 이제 갑자기 커졌죠. 그러면서 사개특위에서 검찰 개혁 법안을 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하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크게 반발을 했고 공수처를 설치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황교안 대표가 이제 단식에 돌입하기도 합니다. 그 뒤에는 이제 패스트트랙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나머지 당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4+1 당이 공조를 해서 그 최종 수정안을 작년 12월에 도출을 하고요. 이렇게 하니까 한국당에서는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했어요. 이건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28일 날 임시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가 됐고요. 그 다음 날 권은희 의원이 그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또 대표 발의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4+1안 그리고 권은희 안 두 개가 남게 되고요. 그 다음 날 31일 4+1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게 간략한 역사고요. 그렇다면 이 4+1 법안은 어떤 내용이냐 이거를 저희가 좀 알아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통과가 됐다는 건 다들 아시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우선 이제 누굴 어떻게 임명하냐 이걸 먼저 찾아보면 그 공수처장, 그다음에 공수차장, 공수처 검사 그리고 수사관 이렇게 4종류의 사람들이 임명이 되는데 우선 처장은 추천위원회에서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둘 중에 한 명을 지명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특검 때랑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특별검사도 이렇게 지명을 하거든요. 이 추천위에는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그다음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이렇게 7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수차장은 처장이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공수처 검사는 25명인데 여기에는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을 보유하거나 재판 수사 또는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 실무를 5년 이상 한 사람들이 포함이 돼요. 근데 이게 한번 수정되면서 바뀐 거예요. 원래는 10년 이상이었다가 그 재판이나 수사 경력이 5년 이상으로 확 줄었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수사관은 40명인데 여기는 사실 큰 제한이 없어요. 그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했거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뭐 조사 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자 정도가 포함이 됩니다. 수사 대상은 생각보다 꽤 많은데요. 뭐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검사, 판사 다 들어가고 3급 이상 공무원들도 포함이 됩니다. 대상 범죄는 공무원 직무 범죄에 포함하는 대부분의 것들, 뭐 직무 관련해서 공문서 범죄나 횡령 배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등등. 네, 이제 또 그 중에서도 쟁점이 됐던 게 기소권을 갖고 있냐 없냐 이 부분인데 수사권을 갖고 있고요. 기소권은 제한적으로만 갖고 있습니다. 판사 검사, 그다음에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 그리고 이분들의 가족이 대상이 되는 가족이 행한 범죄 맞죠?에 대한
기소권까지만 보유를 하고 있고요. 기소권 행사하면 원칙적으로 중앙지법에 관할이 되는데 그래서 아마 중앙지법 근처에 사무실을 꾸리지 않을까 기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행한 범죄는 아까 말한 대상 범죄를 했을 때만 해당하는 거죠, 물론. 네. 가족의 그 범죄들.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사건이 중복으로 뭐 고소 고발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뭐 그 내사가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중복된 수사는 공수처가 우선권을 갖고 있다고 돼 있고요. 처장의 이첩 요청이 있으면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첩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여기서는 다른 수사기관이 경찰, 뭐 금감원, 금융위, 경찰 다 포함이 됩니다.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다면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를 해야 된다는 그 규정이 추가로 들어갔어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일반 수사기관에서 고위공직자 수사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할 때마다 다 공수처에 보고를 해야 되고 공수처는 모든 범죄 정보를 갖고 있는 기관이 되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24조 2항이에요. 그 검찰이 계속 이제 기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이제 반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 문제가 되는 법안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검찰이 공식적으로 기자들에게 풀한 내용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네. 이 법안을 이 이제 조항을 넣은 이유가 있는데 그게 사건이 중복되거나 혼선이 될 수 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넣은 거다라고 국회에서는 얘기를 해요. 검찰에서는 이렇게 되면 그 결국 공수처를 포함한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해서 사건 배당 기관, 즉 이제 국가 사정 기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검찰이나 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시스템은 완전 무력화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차라리 검사 25명밖에 없는 공수처가 수사 개시 내용을 검찰에 통보해주면 되지. 왜 우리가 너네한테 해줘야 되냐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실 공수처는 헌법에도 없는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사실 그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그 공수처장이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수처와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개시 여부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에서는 사건을 검찰이 암장할 수도 있으니까 공수처에 다 보고를 하는 거다라고 또 이제 주장을 해요. 사건을 덮어버릴까 봐. 네, 검찰이.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덮을 우려가 있고 맞아요. 검찰을 100% 신뢰할 수 없다. 네네.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오히려 새로 설치되는 소규모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이첩받은 뒤에 즉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너희가 덮을 수 있다. 맞아요. 뭐 이런 공수처에서 거네요, 이첩을 받아서 덮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뭐 이제 공수처에서 사건을 보고받지 않으면 검찰이나 경찰 너네가 서로 갖고 있는 사건 그 공유도 안 되고 있지 않냐라고 했더니 아니다, 우리는 다 지금 공유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할 말 하안이다 이런 거 보면. 이따가 다 하세요. 네. 이제 벌써부터 아직 공수처가 차려지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 어디까지 수사 대상이고 그다음에 수사를 할 수 있는지를 놓고 청와대나 국회 그리고 지금 검찰이 대립하고 있는 모양새죠. 네. 지금 가장 큰 쟁점은 이거예요. 네. 네. 그래서 통보한 이후에는 이제 그게 우리 대상 범죄다, 우리가 수사 대상이다라고 하면은 이첩시키라고 하면 이첩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이첩해야 돼요. 네, 그럴 의무가 있다고 돼 있어요. 이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가 약간 애매할 수도 있을까? 그걸 가지고 논란이 생길 수도 있을까? 근데 어쨌든 공수처에서 그런 판단을 내리면 수사기관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의견을 좀 주세요. 할 말 하안이네 진짜. 오늘 뭐 그럼 방송 여기까지 하고 소개하는 방법 잘 들었습니다. 그밖에 생각해볼 문제를 제가 또 뽑아봤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해도 전문성 되나요? 없는 게 해도 막 됩니다. 튀어나와요. 해도 이거 집에서 됩니다. 생각해 보면 안 돼요? 네, 하겠습니다. 예, 하시죠. 예. 네. 이거는 뭐 저도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많은 다른 언론인들이나 정치인들도 문제 제기한 부분인데요. 네. 그럼 공수처는 검찰과 다르게 중립적인 기관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인 거예요. 혹은 뭐 연결되는 네. 문제인가? 공수처를 견제하는 것은 뭐 누구인가? 뭐 이런 그렇죠. 문제가 연결되는 건가? 그냥 옥상옥이 돼버리는 거 아니냐. 또 한 가지 더 똑같은 수사기관이 탄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의 하수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그 처음에 공수처장 임명을 대통령이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를 지금 그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리고 한번 공수처장 임명이 되면 뭐 탄핵을 제외하고는 그 임기가 얼마예요? 3년이에요. 네, 그 동안은 아무도 그 수사를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없고요. 그 일부러 안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내각이 공수처 내부 인사에 전혀 개입할 수 없도록 설계가 돼 있대요. 그게 이제 공수처 도입의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손댈 수도 없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뭐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공수처를 안 해. 그거 공수처가 아니라면 이런 그러니까 이런 범죄가 발생하면 이것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네. 또 다른 뭐 제도나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 게 어차피 그거를 악용을 하면은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약간 이런 그러니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거라는 것 때문인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공수처가 아니라면은 어떻게 지금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나 다른 방법은 그럼 뭐가 있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궁금증이 그런 생기는 얘기인 것 거죠. 같아요. 아까 옥상옥 얘기도 나왔지만 권력기관이 지금 검찰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이나 어떤 제도를 바꿀 거냐 아니면 하나의 권력기관을 또 만들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근데 사실은 애초에 이게 나온 게 지금 현 시스템 내에서 안 되니까 만들자고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검찰은 거기에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냐? 또 다른 추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제대로 작동하리라는 법은 없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고 차라리 검경 수사권 조정을 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설치가 되더라도 공수처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민주적 통제 방안 뭐 이 부분이 좀 더 고민돼야 된다. 그것이 좀 네. 전제돼야만 제대로 기능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뭐 악용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네. 일단은 첫 번째 든 생각이 이제 통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맞나요? 제가 그 당이 하도 이름이 자주 바뀌어가지고 자유한국당 맞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랑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통제되지 않은 권력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이 공수처가 헌법과 법률에도 없는 조직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인데 왜 헌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냐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은 우리 검찰이 행정부에 속해 있잖아요. 네. 검찰은 법무부에 있죠, 그죠? 법무부는 사법부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행정 조직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행정 조직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95조에 행정각부의 조직과 범위 이거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그 문구 하나밖에 없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한 검찰도 헌법에 규정이 없어요. 걔네도. 그러니까 헌법의 영장이나 네. 영장 심사나 압수수색에 관련해서 헌법에 이제 검사가 청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왜냐면 이건 인신 보호의 가장 중요한 그 요체이기 때문에 네. 헌법에 있는 거지 검찰청의 어떤 설립 근거는 헌법에 없거든요. 걔네도 사실 검찰청법에 따라서 설립이 돼 있고 그래서 법무부 산하 기관인 것인데 그걸 가지고 사실 공수처를 공격하는 것은 좀 약간 말이 안 된다. 일단 첫 번째 이제 제가 든 생각은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큰 권력 기관을 작용한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네. 그 조직조차도 사실 헌법상에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거를 먼저 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목이 메이는데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제 설립 목적을 이제 제가 이제 공수처 요구 관련해서 저 입법례나 이런 것들 좀 찾아봤는데 네. 이 공수처의 입법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많이 있는 그런 예가 아니고 우리가 사실상 처음 거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렇게 다 주고 실제로 거의 검사가 하는 일을 거의 똑같이 하는 그죠? 범죄 한정에서만
그 특정 범죄 한정에서만 검찰에서 하는 역할을 똑같이 수행하는 거는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거의 우리나라가 거의 최초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 그 공수처의 어떤 설립 목적과 관련해서 검찰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는 이제 2010년도에 이제 그 당시 한나라당이 공수처의 도입을 얘기를 했었어요. 아세요? 놀랄 노자다. 놀랄 노자지. 이거 잘 몰라. 나는 근데 그때 똑똑히 기억해. 왜냐면 그 당시 스폰서 검사가 얘기 나왔어. 그렇죠. 엄청 한국 사회에서 난리도 아니었어. 스폰서 검사 뭐 사랑의 정표가 그게 2010년도 알죠? 이게 벤치 검사 뭐 얘기 나왔잖아. 네. 아세요? 그러니까 그거 나오면서 검찰이 과연 이게 자정이 되냐. 진해 식구 조사도 못하고 이게 뭐냐 해가지고 한나라당 분들이 그 당시 뭐 원희룡 의원이나 뭐 진수 의원이나 이런 몇몇 분들이 발의를 했었어요. 그 법안에 발의를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당시 검찰에서 했던 얘기 뭐냐면 우리는 이 반부패와 관련된 즉 공무원의 부패 범죄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 홍콩이나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걔네가 원래 부패가 되게 심한 나라였다. 그래서 심했는데도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만든 조직이지. 우리는 부패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뭐 그 나라에 비해서는 되게 잘 되고 있고 뭐 스폰서 검사는 좀 특정 국면에서 좀 우리가 좀 부끄러운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즉 부패 범죄가 심한 나라에서 만든 제도. 그러니까 도저히 그 나라의 경찰과 검찰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만 만든 제도지. 우리나라는 검찰 조직을 잘 운영만 하면은 그 정도는 아니다. 그건 아니다라는 게 지금 현재 2010년도에 검찰이 했던 얘기도 그리고 10년 후에 지금 얘기도 사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그 나라에서 만든 제도, 그 나라의 어떤 입법 환경이나 수사 환경이나 검찰 환경과는 전혀 다른 한국에서 이거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는 무의미하다. 이런 논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 검경 수사와 수사권 독립과 관련돼서 나오지만 솔직히 우리나라의 이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논의가 또 하나 플러스된 게 하나 뭐냐면 조국 그 관련해서 수사나 뭐 이런 수사 관련해서 검찰 권력의 그 비대화, 그 독점적인 권력, 즉 다른 나라 입법과는 전혀 다른 입법 취지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입법 취지, 이 추가로 돼 있는 입법 취지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에만 만들고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를 우리나라에만 만드는 거는 무의미하다. 아니면 다른 나라에 만든 입법 내의 어떤 배경 같은 거랑 전혀 우리나라 상황이 다른데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 맞지 않아요. 사실 이 공수처법은 저도 사실은 공수처를 만들지 사실 되게 고민해요. 저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리고 공수처를 찬성해야지 검찰 개혁에 찬성하는 거다라는 전 프레임도 되게 싫어하는데 공수처법을 공격하는 논리로 그런 거를 즉 헌법에 제도가 없다, 다른 나라 입법례랑 다르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길게 얘기했네. 아니 근데 여기서 생각해볼 부분이 있는데 그 2010년에 그때는 그 한나라당이 찬성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찬성했지. 이게 자기 정권이 바뀌면서 그 당의 입장도 달라지는 것처럼 일반 국민들도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공수처에 대한 입장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음에 정권이 바뀌었어. 근데 그때 공수처장을 그 바뀐 정권이 임명을 했어요. 그럼 그때는 또 공수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시스템이 계속 간다면 근데 또 약간 반대에서는 이 공수처의 멤버들을 꾸리는 과정에서 아까 봤듯이 뭐 몇 명의 추천과 몇 명이 찬성을 해야지 되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당한 사람이 들어올 일이 최소화돼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다. 그러니까 어떤 한쪽으로 편향되거나 이런 사람이 뭐 처장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약간 이렇게 왜냐하면 애초에 찬성을 해야지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믿을 수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 시스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은 난 다 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뭐 저는 많은 사람들이 변하는 걸 봤고 그죠? 예전에 뭐 운동권이었는데 뭐 뻘짓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자기의 자리와 권력과 시스템에 따라서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선출된 사람이 믿을 수 있다 없다라는 프레임보다는 선출된 사람을 계속 통제할 수 있는가 이 프레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사후적 그러니까 임명 이후에 일하면서 그리고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도 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검찰이 당연히 문제가 많고 공수처라는
저는 이제 뭐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라는 주장도 있지만은 잘 통제될 수 있으면 또 하나의 권력기관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검찰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라는 국민이 정당성을 부여한 사람이 임명을 할 뿐더러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법에 보면 법무부 장관이 뭐 검찰을 뭐 다 이렇게 통제할 수는 없어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정점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통제를 한다든지 또 되게 중요한 게 대통령이 검사 이쪽에 대해서 인사권을 그러니까 내각이나 이쪽 인사권을 가지니까 검사 이거 좀 삐리한데 하면 통제하는 방안이 마련돼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임명이 될 때는 당연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 그 이후에 뭐 인사권을 행사한다든지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공수처는 그러면 국정조사 감사 대상이 되냐 해서 안 된다고 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좀 통제될 수 없는 근데 이제 그것도 그게 문제인 게 그 제가 뭐 비판을 꼭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공수처의 본질이잖아요. 왜냐하면 통제를 하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통제를 안 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그러면 좀 이게 위험해질 수 있지 않냐라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설치를 뭐 반대하는 건 전혀 아닌데 설치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잖아요. 국민이 선출된 대통령 이런 권력은 뭐 대통령도 뭐 문제가 일으킬 수 있지만 우리가 정당성을 부여한 거니까 믿을 수가 있는데 그냥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문제 있게 어떤 비리를 덮거나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나 대통령이나 이런 내각에서 어떤 통제하는 방법이 없다면 좀 불안하지 않나? 그럼 이 생각이 공수처를 들어요. 구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바꾸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거의 거는 전혀 없는 사실상 거죠. 없는 그래서 저는 거잖아요. 그게 좀 걱정스러운 거죠. 공수처를 반대하는 건 전혀 아닌데 근데 이제 그걸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 문제가 어렵다고 얘기한 게 그걸 또 통제를 하면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 사실은. 아니면 이제 그 정치적 중립성이 없어질 수 있죠. 맞아요. 만약에 집권당에 또 눈치를 봐야 되는 거냐 공수처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해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 어떻게 보면 정치적 중립성이냐 민주적 통제냐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가진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냐 하면은 또 저는 답이 검찰하고 똑같아지는 거니까 또 답이 있다고 생각되진 않거든요. 공수처가 이제 답이 될 거냐 문제인데 답이 사실은- 돼야죠. 답이 아니, 돼야 된다고 사실은-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돼야 생각하면 전 다 된다고 생각.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좀 항상 생각을 희망차고 이상적으로 밝게 생각하면요. 공수처 없어도 검찰이 자체적으로 잘 개혁을 해가지고 잘 하면 되는 거고 공수처도 만들었을 때 잘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단순한데 항상 나쁜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아까 정 변호사님 말한 것처럼 어떻게 생각해도 안 좋은 상황들은 벌어지고 답이 없는 거죠 사실은. 이제 새로운 기관을 근데 만드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다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만드는 게 맞지 않냐. 굉장히 현실적으로 저는 접근해야 되는 문제라고 이건 동의. 그러니까 공수처에 찬성하든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여튼 굉장히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이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맞물리면서 이 네. 공수처가 이게 공수처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검찰 개혁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이게 거의 이게 맞아요. 등가되면서 맞아요. 공수처를 반대하면 이제 너 검찰 넌 개혁하기 검찰 개혁 싫으냐? 반대하는 맞아요. 거, 막 이거 전 되게 그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공수처에 대한 그 검찰의 우려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의 우려가 사실 상당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맞는 특히 부분이- 아까 그런 조항 같은 거에 대해서 자한당 몇 네, 명 네. 빼고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맞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견제되지 않는 권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권력은 네. 분립이 돼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가져야 통제가 되죠. 제일 중요한 거죠. 통제가 권력은 제일 사실. 중요한데 네. 통제되지 않는 어떤 권력이라는 건 되게 무서운 거고 사실 제가 이걸 쫙 봤을 때는 공수처장이 이제 임명이 되면은 3년 단임이긴 해도 3년 단임이거든요. 네. 그러면 자기 3년 동안 이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거는 잘 보면은 공수처의 기소에 대해서 법원이 유무죄 판단을 하는 거 외에는 없는 그거밖에 거예요. 없어요. 공수처가 뭐 압수수색 영장을 하면은 그 영장을 뭐 기각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그거 외에는 그건 뭐 거의 통제라기보다는 통제라기보다는 네. 어떤 그 판단의 뭐 부분이죠. 이제 그건 그 다음 스텝인 거죠. 당연히 네, 법원이 그렇죠. 판단하는 네. 건 그것도 안 하면은 네, 그렇죠. 그냥 바로 실형하면 되죠. 공수처에서. 아니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털릴 대로 털리는 거니까. 그렇죠. 털 때도 막 털리고 어. 물론 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 법안이 이게 딱 만들어지고 나서 뭐 우리나라에 뭐 사실 전 세계에서 별로 유례가 없이 되게 좀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인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법도 약간 개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많은 부분을 이제 공수처 규칙으로 다 위임을 해놨거든요. 네. 아직 규칙은 뭔가 명확해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 공수처 규칙을 만드는 주체는 또 국회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민주적 통제에 관련된 논의가 늘 남는 거예요. 네. 공수처가 만드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은 공수처를 만든다는 것을 가정하고 그러면은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을 만한 마땅한 생각나는 게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저희가 생각하는 게 그런 거죠. 인사를 이제 뭐 대통령한테 네. 권한을 준다 뭐 이런 건데 그건 검찰에서 다 하고 있는 거야. 사실 그게 하는 공수처가 거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검찰이야. 그러니까 검찰이 이중됐지. 내 말은 그것을 그치. 피해가면서 현실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그래서 공수처를 아예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들도 많이 있었죠. 얘기는 사실. 근데 이미 이제 통과가 됐기 이제 때문에 뭐 찬반 네. 논의는 의미가 네, 없는 네, 거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튼 설치가 되는 이 상황에서 그런 공수처가 제대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그걸 또 만들어 놓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네. 근데 얘들도 못한 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니까. 이게 사실 이제 수사처 검사, 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가 있는 경우에 이게 약간 조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과연 그걸 다른 검사가 그러니까 공수처 검사의 범죄를 그냥 일반 검사가 수사해서 기소하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가? 근데 뭐 그건 사실 그게 가능하다고 그건 봐요. 전혀 네. 금지돼 있진 않죠. 네네. 그거는 이제 그 공수처 검사가 저지른 범죄가 네. 공수처의 그 수사 대상에 아닌 그 일반 범죄면은 그냥 도로교통법 위반했어. 뭐 그냥 술 먹었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그렇게 거, 되면 예. 어떻게 해요, 진짜? 그 수사 대상에 있는 거고 공수처 검사 그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사건을 그냥 일반 검찰청에서 인지를 했어. 이걸 다시 공수처에 보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 공수처에서 그 사람 법 규정도 안 보고 해서 그렇지만 그 기피제도나 제척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원래 네. 자기 거를 셀프 수사는 안 되기 때문에 셀프는 안 해도 그 그 사람을- 안에서 공유는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제 그쵸. 근데 그 사람을 배제하고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돼 있겠죠 규정은 당연히. 그런 걸 안 찾아봤지만. 그런 걸 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싸움 붙으면 검찰이랑 공수처랑 서로 저기 기소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고소. 기소 남발이 그러니까, 그쵸.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 주변 이제 현재 검사들은 그 검사들이 사실 그 고소에 엄청 많이 시달린다면서요. 그러니까 진정 이게 고소 네, 많죠. 맞아요. 예. 이거를 이용해서 그쪽 이제 공수처에서 자기를 그런 걸로 사소하지만 기소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하더라고요. 안 해. 아니로 그렇게 사소한 그럼 거에 너네도 신경 하면 안 써. 서로 하면 되잖아. 그죠? 서로 하면 되는 거네. 답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문제가 그럼 이게 통제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견제를 이루면 좋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금 말한 것처럼 공수처 검사가 잘못하면 검찰이 기소하면 되니까. 기술할 수 있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에 또 다른 시각은 그거는 견제가 아니라 개싸움 아니냐? 약간 개싸움이지. 그런 이제 지금 약간 김혜민 기자가 얘기한 게 그런 일단은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공수처법에 보면은 그 공수처장이 이제 수사처 검사, 그러니까 공수처 검사가 범죄 혐의 발견된 경우에는 공수처장이 이제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네. 반대로. 예,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결국은 인지를 하게 되는 것도 공수처장이고 처장이 이제 보내지 않으면 그렇죠. 네. 이게 모를 수도 있는 거지. 네네네. 이제 대검이나 뭐 일반 지검 이런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이제 지적하는 거야.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보내도록 돼 있지만 보내돼 혹시 있지만 그럴까 봐. 보내지 않으면 또 어떡하냐 이런 것도 뭐 지적이 되고.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수처 검사가 만약에 뭐 내가 술을 먹고 뭐 뺑소니를 했어. 아니면 음주운전을 했어. 대상 범죄는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대상 범죄 아니야. 아니. 공수처에서 수사가 아니고 일반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그건 이제 사실 문제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수사되고 그럼 다 처벌하면 되는 거지. 처벌되는 법대로 거야. 하면 되는 거잖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많은 범죄들은 이게 암장이라고 하죠. 몰래 묻힌다라는. 그러니까 검찰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우리는 사건 암장 우려가 없어. 우리는 다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그 다 전산으로 통계가 다 잡히고 그 관리를 해. 그러니까 사건이 암장되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형식적으로 부여되고 인지되고 하지만 그거가 일반 국민이 볼 수는 없으니까. 볼 수 있어요? 검찰 전산 볼 수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사 종결 뭐 이렇게. 내사 못 본다고. 맞아요.
그거를 뭐 국정감사를 통해서 막 누가 뒤져서 막 국회를 보지 않는 한 모른다고. 아니 그거 뭐겠다. 내사 종결하기 전에 번호를 부여하고 내사 종결인가? 내사는 번호 부여 안 하죠. 내사도 번호 부여하나? 아, 네. 다 번호 왜냐면 부여하고 번호 안 붙는 거 없어. 아예 그러니까 뭐 시작하면 그러니까 일을 못 하는 거죠. 아예 내사고 뭐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번호를 부여한다고 해가지고 사건이 암장되지 뭐 그런 똑같은 거야. 공수처 같은 경우도 이 공수처 검사의 비리나 이런 것들이 묻힐 염려가 없다고. 우리나라의 이 사법 시스템에서는 그러니까 검찰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공수처 검사가 비리가 있었어도 그러니까 공수처 검사가 공수처 대상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일반 범죄. 나눠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공수처 전혀 묻힐 없죠. 네. 근데 공수처 검사가 공수처 대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직무유기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이제 좀 약간 걱정을 하긴 하는 거죠. 그걸 이제 공수처가 이첩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상 범죄인데 공수처 검사가 저지른 대상 범죄를 일반 검찰청에서 수사하는 거를 일단은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가져가서 그 관련 검사를 배제하는 규정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건 안 찾아봤지만 네. 근데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없어.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첩해 갈 수 없다 이런 규정은 없잖아요. 없어. 네, 그러니까 이첩해 갈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근데 그 전에 네. 언론에 다 나와가지고 전 국민이 알게 될 것 같은데. 가면 검찰이 기자들한테 말하면 내 생각에는 그 싸움 전에 되는 거야. 그까지도 안 가. 네, 그렇게까지도 안 가고 이미 그 전에 다 검찰이 그냥 신나가지고 얘기하겠지. 방송에 다 나올 거예요. 야 공수처 검사가 대상 범죄 저질렀다 분명히 이러면서 신나가지고 얘기하겠지. 아니 근데 저는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돈도 권력이고 뭐 아까 우리가 웃기게 얘기했지만 명예도 권력이고 뭐든지 권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외모도 권력이죠.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예? 그러니까 항상 시장의 천민이에요. 네, 현실적으로 이제 시장의 논리로 네. 파악을 했을 때 네. 개싸움이 되더라도 상대가 있고 없고는 되게 중요한 저는 거라고 지금의 생각해요. 검찰은 이제 상대가 없어서 좀 왜냐하면은 너무 문제가 있다. 상대가 없으면은 어떤 조직은 항상 고이게 돼 있고 그게 뭐 검찰이든 뭐든 간에 뭐 방송국이든 회사든 뭐든 간에 항상 독점을 하거나 상대가 없거나 이러면은 사실 우리가 이상적으로 그래 평화롭게 시장을 잘 유지하면서 잘 하겠지라고 생각하기는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랬던 걸 전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은. 근데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저는 설사 개싸움이 되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죠. 맞는데 그 개싸움이 된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사실 시작이 저는 여러분 공수처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저에게 악플 달지 말아주세요. 전 적극 찬성하는데요. 문제점들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공수처라는 기관은 검찰과 달리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라는 점이 문제고 특히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공수처 검사의 범죄는 어떻게 하냐? 그거는 검찰에서 하면 된다. 얘네들이 서로 사이좋게 견제하면 된다. 근데 이게 정말 민주적 통제냐 아니면 그냥 개싸움이냐라는 이야기에서 좀 나온 유래가 된 부분이고 사실 뭐 아직 남는 문제는 그거는 이제 선재 아나운서와 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남는 문제는 공수처에 대한 그러니까 공수처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김성호 변호사나 다른 사람들 그게 엄청난 권력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는 있을 생각이 것 들죠. 같은데. 네, 근데 안전장치가 좀 너무 없지 않냐라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근데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딜레마한 게 그 안전장치가 그럼 결국에는 집권의 어떤 정권에 개입이 되면 또 그건 공수처가 아니니까. 그래서 참 이게 저도 잘 일단 그게 우려되지 않나요? 좀 우려되는 부분은 있지 않나요? 일단 드는 생각은 아까 전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 공수처 검사가 만약에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뭐 직무유기나 뇌물한 경우는 이게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공수처법에 보면은 고위공직자가 판사 및 검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문제가 남는 거네요. 공수처 검사는 그냥 일반 검사라는 단어에 포괄되는 건지가 남는 거죠. 포괄되는. 근데 저는 이 법에 있는 검사에 안 들어가는 거야. 검찰청법에 검찰청법상의 그 대검 조직 산하의 그 검사지. 공수처 검사는 사실은 일반 검사와랑 임용의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들 다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면 공수처 검사의 검사는 검사의 그 대상 범죄는 다 일반 공수처 대상이 아니니까 일반 검사들이 해야 되는 거죠. 일반 검사들이 할 수는 있는데 그 저기 보고할 필요는 없는 거죠. 공수처에. 그거잖아요. 없는 거죠. 네, 없는 거죠. 왜냐면 그것도 해당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수처 대상 범죄가 아니라면 보고 필요가 없는 거고. 보고 필요가 없죠. 보고와 이첩할 필요.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 관련 범죄, 공수처 대상 범죄인
고위공직자의 그 있죠. 그 관련 범죄. 네. 그 범죄인 경우에만 이제 통보를 해줘야 되니까. 그 규정은 있는 거죠. 공수처 검사의 범죄들. 그러니까 일반 범죄와 대상 범죄. 이거는 일반 검찰에 그러면 보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공수처는? 그러니까 여기 뭐 공수처장이 그걸 알게 됐어. 자기 밑에 있는 공수처 검사가 알게 되면 어떻게 이제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검찰청에 통보를 해야 한다. 통보를 관련 자료와 함께 해야 한다. 통보해. 그러면 대검에서 수사라 이거지. 근데 법 규정은 하게 돼 있네. 하게 돼 있죠. 상식적으로 봐도 저희 이 뭐 규칙이 새로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 고위 공직자에다가 공수처 검사를 넣는 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거 같아. 내가 보기 아니야. 따로 별도가 되니까. 별도 이걸 만약에 이상해. 만약에 넣으면 이제 그 사람을 빼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좀 이상하니까. 그건 이상하게.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 공수처 검사는 내가 딱 보면은 결국 검사의 업무랑 수사 업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사 이제 직무에 종사한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공수처 검사에 5년 이상 종사한 거를 요건으로 아니면 법원에 이제 판결, 그러니까 판사를 했거나 아니면 5년 이상 수사했거나인데 누가 갈까? 저도 그게 나 안 갈 것 같아. 내가 만약 검사면 내가 만약 이미 검찰 조직에서 눈 밖에 났어. 막 이미 눈 밖에 나가지고 나 이미 이 조직에서는 뭐 검사장까지 못 갈 것 같아. 그러면은 갈 수 있겠지만 보통 일반 검사들 입장에서 지원하기 되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수사만 포함된 게 아니고 조사까지 포함이 돼서 뭐 예를 들어 세월호 특조위에서 5년 이상 경력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사 업무에 대한 그 범위가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넓어서 갈 수 있는 분들이 그래도 꽤 계시대요. 꽤 있대요. 네. 그러면 검찰에서 엄청 공격할 거야. 야 너희 뭐 수사 뭐 해봤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공수처가 사실은 굉장히 좀 슬픈 조직이 될 수도 있는 게 실제로 검사들 제가 이제 법원 이제 형사 업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검찰에서 진행되는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저같이 이제 처음부터 변호사하는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사건 기록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건 알지만 실제로 이 정도 증거 모아지면은 기소를 하고 진짜 경험칙에 기반한 정보들은 그게 있다고요. 수사와 관련된 어떤 그 확실히 있거든요. 근데 공수처 검사들이 그런 이 검사직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으면 공수처 검사에 대한 이 검찰의 어떤 언론 플레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너희는 뭐 수사해본 적도 없잖아. 너희가 이렇게 해서 기소할 수 있겠어? 수사 과정에서 뭐 좀 작은 실수가 나와도 뭐라고 얘기할 수 이러면 너희가 안 해봤으니까 아마추어니까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프레임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현직 검사나 혹은 검사를 했던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수처에 얼마나 많이 지원할까 좀 약간 염려가 되는 거야. 지원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현직 검사들 왜요? 근데 저 궁금한 게 나는 그러면 뭐 현직 차라리 변호사를 하지 공수처 검사 안 할 것 같아. 별론가? 약간 뭐냐면 약간 낙인으로 생각. 이게 이 공수처 조직에 대한 이것이 과연 계속될 것인가? 그리고 약간 불안하잖아.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만약에 공수처가 만약에 법이 없어졌어. 만약에 향후 정권에서 혹은 향후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헌재에서 이거 아닌 것 같다. 해보니까 아닌 것 같다. 공수처장이면 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처장을 하고 싶어. 그냥 나도 하고 싶어. 내가 볼 때 처장은 짱인 거 하고 같아요. 싶어. 처장은 좋고 처장은 공수처 3년 검사는 좀 볼 수 있고. 근데 공수처 검사는 이미 그러니까 사실은 공수차장은 어떻습니까? 차장.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은 공수처를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죠. 안 하면은 검찰에서 공수처 갔다가 다시 검찰 올 수 있어요? 안 받아주겠지. 이 배신자. 그러니까 안 받아주겠지. 검찰이 얼마나 무서운 조직이 알아요? 검찰은 나 이러니까 다 해도 되나? 그러니까 이 법원에 지원할 수 있잖아요. 검사도 법원에 지원을 꼭 하다가 떨어지잖아요. 인사상의 불이익을 안 주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본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법원에 지원했다가 법원에 떨어지죠. 근데 그 정보가 다 들어갈 수밖에 없나 검찰에? 다 알지. 왜냐면 다 정보 다 열람을 하는데 법원에서 검찰에 문의할 거 아니에요. 야 너희 검사가 우리 법원에 지원했는데 이러면 그래. 너희 그런 애를 데리고 있니? 우리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공수처 검사에 대한 그 구성 자체가 굉장히 지금 난관이 있을 수 있다니까. 그거부터가 쉽지 않네. 사실. 그것도 문제네. 진짜 문제야. 그러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검사를 5년 이상 하다가 변호사를 하다가 나 진짜 정말 나는 뭐 그냥 뭐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분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는데 뭐 현직 검사 중에 학원 강사 그렇죠. 우리 중에 한 명 해보는 거 어때요? 우리 중에 한 명이 해보는 거 어때요? 안 돼. 요건 안 돼. 왜냐면 수사 업무 5년 안 해봤어. 5년 안 해봤어. 안 되나요? 수사관은 할 수 있죠. 수사관 해보세요. 수사관 하죠. 수사관 나 재밌을 것 같아. 자, 오늘 점심에 해장국인가? 나는 이게 수사관이 꼭 해장국 먹는. 근데 이게 공수처가 이번에 막 형성이 됐고 이 공수처가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유지가 된다면 나가려면 장담이 이게 있을까? 이게 정말 이게 저는 약간 그게 걱정이에요. 흐지부지 될 수도 있는 거네. 잘못되면. 왜냐면 법을 없애버리면 되잖아. 이게 정부 조직이기 때문에 정부 조직은 그냥 법을 없애버리면 돼요. 근데 법을 누가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폐지하면 되는 거지. 폐지하는 폐지하는 거지 그냥. 근데 이게 뭐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없애진 않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걸 없애는 정권은 한마디로 독재 정권을 낙인이 찍히겠지. 그 위험 부담 때문에 실제로 없앨지는 약간 그리고 난관이긴 있는 해요. 없는 걸 만드는 것보다 있는 걸 없애는 거 진짜 너무 맞아, 어렵잖아요. 어려운 사실은. 것 같아. 어렵죠. 맞아. 한번 인정됐고 공인받은 걸 없애는 거는 진짜 모든 국민들이 투표를 하지 않는 그렇게 해서 하지 않는 문제점들이 막 되게 불거지지 않는 한 맞아요. 그렇게 되면 폐지 여론이 생기겠죠. 만약에 그러면 그때는. 네 오늘 뭐 방송 뭐 알아봤고요. 할까요? 와, 저희 지금 진짜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아니 이게 저는 이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마무리를 해야죠. 나 이게 우리 법조인들이 저도 맨날 하면서 이게 제도 만들 때 해외 입법례 다 조사하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해외 입법례 조사하면 느끼는 거는 그러면 그거를 처음으로 만든 나라는 입법례도 없었는데 그 제도 어떻게 만든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게 알아요? 근거가 되기는 그렇죠. 빈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법례가 없기 때문에 못 만든다가 아니고 그거는 그러니까 좀 헌법에 없는 기관을 못 만드는 건 아니고 이제 위헌적 기관이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헌법에 근거가 없다는 없다고 해서 말은 위헌이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위헌적이라면 위헌적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헌법에 없는 기관이 뭐 한두 개가 아닌데.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만약 저도 이건 되게 동의해요. 저 자체로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다만 이런 유사한 기관이 있는 다른 나라에서 그거를 몇 년 해보니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일단은 뭐 홍콩이랑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홍콩 같은 경우 저 진짜 많이 찾아봤어요. 홍콩에서 실제로 7, 80년대에 엄청난 그 공무원들이 부패가 심했대. 정말 우리 막 영웅본색에 나오는 것처럼 경찰에 막 뒷돈 받고 막 이렇게 사마패를 봐주고 막 그러잖아. 막 그런 거 정말 그랬대요.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되게 많이 좋아졌대. 그런 게 있는데 물론 그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 법제이기 때문에 검찰이랑 경찰이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수사를 잘 못하는 거야. 자기 범죄가 있었어도. 그런 약간 다른 게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기가 스스로 기준을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사실 IT 엄청 최강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만든 표준들이 되게 많아요. 많거든요. 또 LG 폰을 들고 LG 폰.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충분히 표준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된 거라 생각해. 특히 우리나라 헌법재판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정말 레디컬하고 발전한 그 헌법재판이거든요. 제도를 충분히 만들 수 있어. 공수처도 이게 어쨌든 입법이 없기 때문에 딴 나라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 아닌 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공수차장 정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수사관 아닙니다. 자격이 없대잖아요. 아니요, 자격이 없어요. 수사관이요, 수사관. 수사관이요? 수사관 그건 좀 얼굴 좀 적을 것 같아서.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지금이 지위가 더 좋아요. 아니 공수 수사관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아니 지금이 돈 더 잘 번다고요. 좀 더 자유롭게 공무원이 아니니까. 일단 제가 그 얘기를 마지막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공수처에 관련해서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는데 듣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쵸. 몰랐던 사실도 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정보 전달하는데 의의를 두고 악플은 상처가 되지만 이번만큼은 악플도 괜찮으니까 안 좀 돼요. 많이 이번 악플은 제가 김선욱 변호사가 저런 입장인 걸 알고 공수처에 대한 우려점 중심으로 일부러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럼 저만 악플 받는단 말이에요. 악플이 뭐 되게 뭐 모욕하는 그런 댓글이 아니고 그냥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 모욕인데 모욕 아닌 모욕 같은 댓글 받아봤어? 나는 받아줬으면 좋겠어 이거는. 의견이 어떤지는 좀 궁금하죠. 네, 그런 거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뭐 저희가 특정 뭐 어떤 그쪽을 찬성한다는 입장은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건 그죠? 아니었죠. 오해하셨다면 방금 되게 비겁해 보였다. 오해하셨다면 욕 먹을까봐. 그러니까 이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그래서 너무 눈치 보는 거 아니야? 욕을 해도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댓글의 눈치를 너무 보는 거 아니야? 댓글의 눈치를. 야 우리도 공수처를 하나 만들자. 아니 저는 그거는 PD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눈치를 봐야지. 우리 방송국이고 그런데 당연히 여론이나 댓글이나 눈치를 봐야죠. 근데 그렇죠. 제 말은 그러니까 욕이어도 왜 욕하는지 드러나 봅시다. 뭐 이런 거죠. 네,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한테 하지 말고. 하지만 인신공격만 하지 마. 너야 우리 자한당과 아니면 민주당 못생겼다 이런 얘기 하지 이쪽에 마. 대한 찬반과 욕이나 이런 걸 흘려주시고 저희는 그냥 전달자 메신저예요.
그렇죠. 이런 의견이 있었다라고 카톡. 저희가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그죠? 이런 부작용을 우려하는 맞아요. 사람들이 오늘 있다. 제 의견은 하나도 얘기 안 했어요. 욕 안 먹으려고 별짓을 다. 제발 내가 다들 의견 너무 많이 이 방송 말했네. 끝까지 선욱이만 의견 얘기했어요. 근데 아니, 선욱이 아니, 의견은 저는- 별로 욕 먹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그런가? 때는. 네. 저는 자한당 욕도 사람들이 환영. 알겠죠. 욕도 환영. 욕도 들을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오케이. 왜 나- 욕을 하는지 들어볼 준비가 돼 있다. 나는 욕은 환영 안 해요. 그러면 저한테 하세요. 여기 하지 마시고. 현직에 계신 분들 의견도 듣고 네. 싶고. 네. 그러니까 네. 다양한 그래서 유사 의견이 법조인 많으면 댓글 많이 저희 달았어요. 2부 갑니다. 2부. 나 궁금한 게 나 댓글 많으면 2부 갑니다. 현직 검사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다 진짜. 공수처에 대한 진짜 일선 검사의 의견. 제가 생각하는 근데 공수처예요. 그럴 사람 없나? 진짜로 이런 주제를 했는데 댓글이 안 달리면 그것도 슬프다. 아니 근데 이 정도로 오늘은 했는데 댓글 안 달리면 진짜 슬퍼요. 근데 오늘은 달리겠어. 그렇게 뜨겁게 막 찬반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쵸. 이런 점이 있다라서 댓글이 안 달릴 수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맙시다. 네. 실망할 제가 거예요. 제목을 잘 뽑아볼게요. 너 그거 좀 그만해. 어그로 끌어봅시다. 야 제목 여기서 우리가 뽑아줘. 우리가 만들고 끝내. 자자자 이제 제목은 공수처 생기면 공수처로 뭐가 삼행시를 우리 줍시다. 노래 녹음해야 돼. 노래 녹음해야 공수처 돼. 삼행시 어때요? 저 안 지워왔어요 정말. 해봅시다 김혜민 기자. 지금요? 아니 저 못해. 아닌데. 공, 선재 한번 해보자. 우리 베스트 캠비상이야 선재야. 공. 공을 굴려라. 오. 어, 수. 수 해줘요. 제가 해줘요. 지금 공수처랑 의미가 우리 이거 아니 의미 담지 말고. 망한 것 같지 않아요? 자. 망한 네, 것 이거 같아. 잘리죠. 망한 이거 것 같아. 네, 따르라 이것도 부끄러운 것도 그대로 내보내야 네. 돼요. 공을 굴리자까지 내보내는 내가 거예요. 공으로 근데 이거 시작하는 웃긴 게 공밖에 몰라. 이렇게 하면 댓글에 달린다. 공을 굴리자 하고 너 뒤에 해준다. 그런 좀 사람 해주세요. 있어요. 여러분 공을 굴리자로 시작해서 아름답게 삼행시 마무리하신 분께는 다음 주에 해주세요. 선정해서 그렇죠.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상품은 김선욱 변호사 사비로 상품을 사서 약 2만 원 상당의 사비를 카톡 선물로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담인가? 진짜가요? 농담인가요? 그거 몰라요. 빨리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뭘요? 선우가 네가 그럼 비타오백 하나 싸.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비타오백 하나 비타오백 보내드릴게요. 아니면 제가 스벅 상품권 쏠게요. 와. 제일 공수처 삼행시? 아니, 그러면은 공을 굴리자 말고 공수 삼행시를 야, 네. 댓글 없을 것 같은 게 별짓 안. 삼행시를 정말 평가 요소는 이거 1번 당연히 재미죠. 근데 2번은 이 주제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려워 근데. 근데 너무 웃기면 주제랑 상관없어도 돼요. 여기에 저희의 선정 너무 웃기면 기준이고요. 상관없어요. 네. 제 예상은 댓글 2개 정도 달리고 무조건 상 받습니다. 아린 공사님이랑 샤방가에 두 분이 달아주실 걸로 예상합니다. 네. 네, 오늘 길게 했지만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너 항상 네. 저희 오늘 이제 평가하더라. 노래 너 녹음 항상 노래 녹음하러 가야 돼. 노래 네, 녹음. 저희 우리 이제 로고송 녹음하러 녹음합니다. 갑니다. 네, 최종 의견. 감사해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맞습니다. 안녕히 계세요.